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오로 사도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적었던 편지교를 읽겠습니다. 말했으나 행실했으나 믿음했으나 순결했으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세상에는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 더 좋은 어린이 교육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는 신앙생활의 지침과 사회생활의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도 자녀들에게 거룩한 교훈을 남기는 부모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축원해드리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67쪽에서 72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빵점 남편으로 소문난 분이 부인과 함께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텔레비에서는 이제 100점 어떻게 하면 아내와 가족들에게 잘해주는가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부인이 저 좀 보고 배워있어. 이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본다고 채널 탁 돌리다가 갑자기 녹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뭐 회개했어요. 그래 두고 보고 배우려고 그러냐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내가 볼 게 아니고 사이한테 보내려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변화되는 걸 힘들어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리 살아라, 꼭 그리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람풍 이라면서 아이들 보고는 바람풍 하라고 하니까 바람풍 안 한다고 막 야단치고 있으니까 참 어렵겠죠, 교육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들이 살아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는 게 팍팍하시지요? 안 팍팍한갑지요? 대답 안 하고.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가장의 수입을 윗돋는 현실은 정말 아이 낳기가 겁나다는 이야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바야흐로 교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친다고 전 재산을 탕진하지 않을 수 있는 몇 수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교육빛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명까지 생겼다고 하니 지혜도 아닌 것이 장교도 아닌 것이 정말 자식이 인류가 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이끌어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정말 자식을 키우지 않는 제 눈에는 너무나 괴이하게 보입니다. 오늘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일은 내일을 피폐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름지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착 같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네가 지닌 그 마음의 뿌리는 깊고 깊어서 안쓰럽습니다. 문제가 어려워 풀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압구정 아주머니들은 그럼 유학 가. 땅 부자로 가득한 강북의 동부 이천동 아주머니들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다 니 건데 먼 거리는 걱정이 많노. 그 잠원동 아줌마들은 하면 과외 선생님 바꾸자 하고 대치동 아주머니들은 그 문제를 밤새 풀어서 아이에게 가르쳐 준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줌마들 사이에는 우리 자매님들은 안 계시지요.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계시랴 믿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3살짜리 아이가 요즘 이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꼬마들이 무엇을 배울까라고 하는데 노는 걸 가르친답니다. 참, 노는 것도 돈 주고 배우는 세상에 참 어른들의 IQ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 사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규모도 엄청나서 자그마치 2조 7천억 시장이라고 하니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이 돈이 얼마인지. 예. 그러니까 한 가구당 평균 35만 원 정도가 사교육비로 3살짜리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은 부모님들께도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한국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명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러니까 개성도 없고 줏대도 없고 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 예. 얼마나 비창조적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교육 전문가들이 영아 때부터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면 그 시기에 발달되어야 할 정서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배우는데 흥미를 도리어 잃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해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힘드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마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고 나쁜 뇌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적합한 뇌만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뇌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파악한 후 자신의 뇌가 어디에 적합한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뇌는 자신의 뇌 안에 상반된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성적이고 상당히 분석적이면서 직관적인 것. 그런 사람은 상당히 부럽지 않습니까? 터프하게 운동도 잘하지만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다면 삶이 참 멋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무엇보다 뇌의 기능이 상반된 요소를 갖추게 되면 이 사고하는 일에도 유용성이 뛰어나고 대상을 편협적 시각으로 보지 않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생각의 폭이야말로 요즘 온 세상이 지향하는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한 분야에로만 올인시키는 일이야말로 그 삶을 망치는 지름길로 안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아주 좋아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잘하는 과학 분야에만 올인한다면 그 아이는 평소 부족한 판단력을 키울 수 없을 것이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성격을 지닌 과학자가 나중에 그래서 과학에는 굉장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대인관계나 남을 배려할지 모른다면 인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인류가 핵포탄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인류는 파괴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들은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뿐만 아니라 논술, 경시대, 특별 과외 활동까지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런 계획에 극구 반대했는데 자기 아이는 기필코 외국어 고등학교 넣고 서울대학 해서 전문가로 만들든지 대기업에 이렇게 꼭 취직시키고 싶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이렇게 대기업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격지심으로 막 할 수 없이 아이고 나도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식만은 그렇게 안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밀어준답니다.
그래서 결국 2천만 원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현재 1억 정도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늘릴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현실인데요. 자녀들을 남들처럼 교육시키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에듀푸어, 그러니까 교육 빈곤층을 생겨나고 그것으로 전략하는 일을 자처하게 됩니다. 가계가 적자 상태이거나 부채가 있는데도 평균 이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에듀푸어가 전국적으로 82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듀푸어는 통상적으로 소비 지출의 28%, 그러니까 30% 정도를 교육에 쓰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로 노후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아이들이 중고생들이라면 더 심각해집니다. 평균 81만 원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수입을 생각하면 출혈입니다. 소득은 뻔한데 교육비는 줄일 수 없으니 매달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빚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듀푸어들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은 전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외식 한번 하기 힘듭니다. 사실 에듀푸어는 스스로 선택한 올무입니다. 본인보다 사정이 나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심리에서 비롯되는데 자식만은 꼭 폼내고 살게 하겠다는 심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도 우리 자식만은 좀 뽀대나게 살게 해주겠다.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의 노후 대비가 정말 뻥뻥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 팔아서 학교 보내고 논밭 팔아서 장가 보내고 기둥뿌리 뽑아서 시 보냈으니 빈털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공을 정말 자식들이 알아줍니까? 옛날처럼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진다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다 불행합니다. 그죠?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 본인의 앞가름 정도는 마련해놓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유태인 어머니들, 우리 한국 어머니 못지않게 교육에 극성스러웠는데 그렇지만 우리와 분명한 차이를 둡니다. 좋은 예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인슈타인은 4살이 되었어도 말을 못하는 전능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학교에 갔으니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인 하나에 슈타인 돌멩이라는 겁니다. 네. 이름 그대로 그 아이는 돌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보내는 대신에 그 아이가 관심 갖는 것에 집중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15세 이내 데카르트, 뉴턴, 유클리드의 서적을 독파했답니다. 그래서 점차 물리학과 철학과 화학에 능통할 수 있었고 결국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아인슈타인 자체가 천재였기는 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녀의 천재성을 개발하는 것은 학교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지진아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을 저바인슈타인이라고 부르며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바인 하면 독일어로 숫자 2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돌멩이, 그러니까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참 기발하고 자녀들을 진정으로 일어서게 하는 조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격려해주는, 하나를 하더라도 자녀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자녀들이 어찌 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꿈을 품고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고작 시험에서 몇 문제 틀린 것, 학교 성적 따위로 좌절하거나 기를 죽입니다. 교육이란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는 일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어머님들 매일매일 시험 성적에 목숨을 거는 못난 모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1학년 아이가 받아쓰기에서 하나만 틀려도 바보 취급을 하면서 기를 죽이는 일은 사라지기 바랍니다. 저도 받아쓰기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엄마는 늘 1등만 했다. 는 거짓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면 아빠는 잘했어요 라고 대받아치는 현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자녀 교육은 이렇게 윤리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 꼭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학창시절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꿈꾸지 않는 아이가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삶을 독창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미래만을 위해서 현재를 놓치는 방법에만 익숙한 인간은 늘 내일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잘못된 교육의 가장 두려운 점은 자녀들에게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 나이에 누려야 될 그 행복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보면 불쌍한 거예요. 뛰어놀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연을 접하고 이웃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 늘 이렇게 혼자서.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 실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미세하고 아주 작은 차이로 그 마음이 희망을 향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언제나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너무 학구적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좋아하는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일수록 어른이 돼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보 또 터지는 소리 나고 기가 번쩍 뜨이시지요. 예.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 자매일지라도 행복감의 척도가 다르답니다. 행복감의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생활 환경보다 미래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죠?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낭비가 덜해 학업 집중도가 높고 사회생활 할 때도 덜 신경질적이고 외향적이라서 첫 면접 때에도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지이 밝으신 우리 어머님들 잘 새겨듣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일은 공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도 매우 현실적인데요. 뭐겠습니까? 얼마를 버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래성이나 보람, 성취를 꼽는 학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참 슬프지요. 그죠? 슬프지 않는 건데. 이 같은 현상은 사실 우리 모두가 예감할 수 있고 예감했던 일입니다. 왜요? 우리 어른들이 늘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니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도대체 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써먹을 수도 없는 지식들만 가르치느냐. 시험이 안 나오는데 왜 배워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함수나 미분, 적분을 배워서 또 15세기 학문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에서는 낮잠 일명 근육 이완 운동을 한다니까.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결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함수나 미분, 적분, 15세기 문학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와 교육이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빙상의 일각만 보이는 부분은 일각일지라도 그 뒤에 빙상이 있는 거하고 빙상이 없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있게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느끼도록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돈하고 돈에 쫓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품격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다 어른들 탓입니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않고 꿈을 키워주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어떤 명인이 안토니오 성인에게 정말 몸보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육체적으로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비전이었고 꿈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의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소질과 그들의 적성을 찾아 긍지를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대학에 선택하는데 뜻이 안 맞으면 네 마음대로 돈 안 대준다. 이건 횡포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정말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는 거, 원하는 것, 적성이 맞는 것, 그것을 또 무조건 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기 하는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꼭 어떤 이게 유용할 거다라고 한들 행복하지 못한다면 돈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이 구구절절 칭송하는 성인들도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 몇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아론도 다윗도 히즈키야도 모두 자녀들을 주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냐오냐 해서 키웠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줍니다. 열왕기전서 1장 6절에 보면 다윗의 경우를 드는데 평생 한 번도 너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왕이라는 다윗이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자 요한이 한치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눈에 넣어지도 아프지 않는 늦둥이, 무엇이든 챙겨줘야 하는 맘마보이로 키우지 않고 광야에서 자주 독립 정신을 배운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 베드로 신학생이 있는데 저는 제 아들 신학생이지만 이번 여름에는 광야를 던졌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성당에 나타나지 말라고. 처음에 안 갈라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집에 안 올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 해 딱 한 번 옷을 지어다 입혔던 그 매정한 떼어놓음이야말로 정말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난 소중한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보내놓고 또 1년에 딱 한 번 보고 아마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자식들을 못 낳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큰 예언자의 삶에 철저히 헌신하도록 이끈 원동력이 이렇게 떼어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래 내 던짐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후하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많이 받는 이가 있고 당연한 것마저 아끼는데도 궁핍해지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당신께서 선물 받은 탤런트를 한껏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어려움이 세상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저의 지혜가 세상을 비추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교훈을 알면서도 아껴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깨어름과 태만을 고백하오니 이제 진실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